집단 성폭행 살인사건을 알고 나서 오랫동안 진정을 하지 못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고문과 절망과 굴욕입니다. 사건 당시 여주인은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위기에 처한 신혼부부는 4명의 악마가 침입해 부부를 조롱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8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2사람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고통 속에 숨졌고 여주인에게 정말로 죽었는지 담배불로 2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함이 보는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범인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이고 3명은 26세 이하입니다. 범죄자들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도를 하면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주인이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주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가 다시 침입해서 여주인을 강간하고 죽이기로 2차 범행을 한 것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재조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5일 중국 산둥성 신타이시 원난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사를 위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마을 변두리 비교적 한적한 곳에 앞에는 미로나무와 들판이 있고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며 거실 식탁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식사가 있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잔인하게 죽어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해 어머니는 너무 겁에 질려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마당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를 비롯해 집 바닥 여기저기에는 핏자국의 흔적이 있었고 옷장과 서랍장에는 뒤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방 베개 뒷면에는 손바닥만한 혈흔이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여성용 속옷 세트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의문의 실종 부부가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신속하게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뒤에 동굴이 있는데 그곳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굴에서 부부의 시신을 찾았으나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극도로 잔혹한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2사람을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2사람이 작은 요식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한 지 6개월로 금실 좋은 부부 관계라며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분쟁 없이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신혼부부로 남편은 26세, 아내는 24세. 이들의 집은 상대적으로 외진데다 근처에 2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범죄가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딴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도둑을 당한 부부는 카메라만 설치하고 작은 푸드를 키워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시작됐지만 악마들이 다시 침입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줄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날 밤 18시경 경찰은 몇 가지 귀중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5월 14일 오후 2시에서 5시경 피해자 집에서 300m 떨어진 폐양수장에 이상한 청년 4명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집 근처 개울에서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를 찾았는데 생활 쓰레기 일부와 은행카드 2장, 피해자의 결혼증명서와 옷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추적하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은행카드 중 하나는 피해자 남편의 카드였습니다. 5월 14일 밤에 카드에서 4번에 걸쳐 11,000위안이 인출되었습니다. 자동인출기 카메라에는 돈을 인출하는 남성이 포착됐는데 나이는 17, 8세쯤 됐고 상의는 피해자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모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돈을 인출한 사람이 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죠. 또 다른 은행카드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는데 은행카드의 주인은 프라는 사람으로 70세가 넘은 허약하고 병든 노인으로
이 카드는 푸씨의 최저생활 보장 카드이며 피해자의 은행 카드와 함께 쓰레기 봉투에 있는데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푸의 아들은 푸강이었습니다. 푸강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70세로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어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푸가족은 극도로 가난하며 노부부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푸강은 중학교를 자퇴하고 강탈, 절도, 강도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감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푸강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본격적인 직업을 찾지 않았으며 푸강 아버지가 어렵게 보조금 카드를 만들었고 월 55위안밖에 안 되는 카드 보조금을 푸강이 사용했습니다. 이 카드가 결국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푸강의 주변 인물 조사에서 경찰은 용의자 4명을 특정했습니다. 푸강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장쉐진, 왕지잉, 자원펑입니다. 첫 번째 단서 수상한 청년 4명도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지 이틀 만에 4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신문 끝에 4명의 범인은 강도와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이들 4사람은 모두 무직이고 일도 하지 않고 매일 PC방에 놀러 다니며 돈이 없으면 잘못된 수단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들 4명은 단독 또는 단체로 많은 절도와 강도를 저질렀고 현금, 금은보석과 물품을 훔쳤습니다. 살해된 부부는 소규모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5월 14일 오후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범인들의 우두머리 장쉐진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왕지인과 장쉐진은 인터넷을 하다가 푸강을 만났는데 오후 5시경 내일은 예전에 절도를 했던 집을 다시 털자고 장쉐진이 말을 해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넓은 마당 뒤편을 돌아 숲속에서 피해자 집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4명은 숲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면서 지난번 강도를 하러 갔을 때 부부의 결혼식 사진에 안주인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푸강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하고 금품을 뺏은 후 죽여야 모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푸강이 장쉐진보다 나이가 많으나 조금 모자른 경향이 있으며 체포가 된 이유는 피해자 남편의 바지를 바꿔 입으면서 자기가 입었던 바지에 카드가 있는 것을 모르고 버렸던 것입니다. 오후 3시경 왕지잉이 털려고 했던 부부집 근처에 사람이 많아서 감히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경 집에 침입하려고 할 때 부부가 집에서 나와 스쿠터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마당에 감시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푸강은 앞마당 담의 모퉁이를 따라가 단검으로 카메라 선을 끊어버리고 4명은 안뜰로 들어가서 허술한 창문 방범 창살을 뜯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푸강은 안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찾았고 컴퓨터 영상에 카메라 전선을 절단하는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푸강은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도망갈 때 컴퓨터를 가져가자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경 마침내 부부가 돌아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문 옆으로 4사람이 숨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문 뒤에 숨어있던 장쉐진에게 즉시 제압됐습니다. 이때 남편도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의자를 집어 덤볐지만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고 3사람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푸강과 왕지잉이 달려와서 칼로 위협하고 남자를 모퉁이로 끌고 가서 남편을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지갑에서 은행카드 3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물었고 남자는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아 왕지잉은 남자를 발로 차고 가슴을 7~8회 짓밟았습니다. 남자가 비밀번호를 말했는데 남자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남자를 또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남편을 죽이고 싶었지만 안방에서 컴퓨터 전선을 잘라서 다리를 묶었습니다. 왕지잉은 돌아서서 작은 침실로 갔는데 여주인을 강간하기 위해 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남편을 죽이기 위해 남자를 안방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침실에는 푸강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안주인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푸강에게 구강성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원펑은 옆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앉아 계속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왕지잉은 여주인의 옷을 벗기고 살색 스타킹의 여주인을 성폭행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지잉은 안주인에게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구강성교를 시키고 자오펑이 알몸으로 바닥에 서서 뒤에서 안주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밖에서 푸들이 계속 짖는 소리가 들려 푸강에게 나가서 개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푸강은 부엌칼로 개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쇠진이 여주인이 있는 침실로 가서 언제 떠날 거냐고 안주인이 물었을 때 곧 떠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장쇠진이 그녀를 강간하려고 접근하자 안주인은 내가 동의하면 바로 떠날 거냐고 묻길래 말을 들으면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바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쇠진은 안주인에게 옷을 벗기고 20분 넘게 앞뒤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자오펑과 왕지잉에게 스쿠터를 타고 가서 돈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는데 푸강은 또다시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모두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장쇠진에게 우리를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0분 후에 왕지잉과 자오펑이 만천이안을 인출해서 돌아오며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사왔습니다. 장쇠진은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고 나서 이미 두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밤은 매우 길었고 네 사람은 교대로 아내를 폭행했지만 남편은 다시는 아내를 해치지 말라고 계속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지잉은 안방에서 검은 천으로 남편의 눈을 가리고 전선으로 다리를 묶었습니다. 여주인은 자오펑과 장쇠진에게 신고를 안 할 테니 제발 돌아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4명의 가해자는 8시간 동안 피해자 2명을 계속 학대했고 특히 아내는 남편 앞에서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맞고 마침내 자신이 열세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푸강과 왕지잉은 남편의 목을 쇠사슬로 감싸고 잡아당기며 머리를 비닐봉지로 덮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안주인이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제 당신이 죽을 차례라고 말을 듣고 안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너무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8시간의 고문 끝에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과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불쌍한 부부가 느꼈을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여주인을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 4명의 악마들이 한 짓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범위를 넘어선 미친놈들입니다. 그리고 악마들의 진술 내용보다 부검 결과는 이놈들이 어떤 만행을 했는지 밝혀지게 되며 더욱 참혹했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보고 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유두 하나가 이빨로 수없이 씹혀 있었고 다른 유두에 이쑤시개가 부러져 박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담배불에 화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음액은 수센치에 걸쳐 부종이 있었고 바늘 구멍도 수십 개이며 질 속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질 입구와 내벽의 피하 조직이 심각하고 피멍과 심한 상처에 이빨 자국이 몸 전체에 나타납니다. 임신 3개월 차 임산부라서 부검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에 3개의 구멍이 뚫리고 몸이 찔려 폐가 손상되고 몸 전체가 여러 차례의 심각한 폭행 흔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은 4명의 악마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악마들이 부부를 살려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자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임산부 아내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무릎을 꿇고 구강성교를 당하는 굴욕을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아내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간범들에게 저녁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4명의 악마는 살인을 결심하기 전 잠시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아내는 남편의 품에서 오열하며 울었고 남편은 괜찮아라며
울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재회 시간이 너무 짧았고 범죄자들은 남편을 다른 침실로 끌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30분 후 아내는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악마들은 우리가 당신 남편을 죽였으니 이제 당신을 죽일 시간이다. 슬픔에 잠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굴욕과 학대를 받았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비닐봉지에 쌓여 목을 졸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죽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연약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4명의 악마 같은 죄는 인간과 신 모두에게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법원은 가해자 장쉐진, 왕지영, 푸강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고 자오펑은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관 출신은 감옥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 강간범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악마는 감옥에 있을 때 조폭들에게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도관은 일부러 모른 채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자오펑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그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오펑이 1년 동안 구타당하고 강간당했으며 오랜 시간 비정상적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장쉐진, 왕지영, 푸강, 사령장에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악마에게 당한 억울함을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 두 부부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악마들은 지옥에서 반드시 죄값보다 몇백 배 더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 부부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